네, 시장의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 열릴 FOMC 회의 결국에는 금리 인상폭이 얼마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시장은 초미의 관심인데요. 뭐 그것 때문인지 오늘 시장이 오장들면서 조금씩 더 밀리죠. 코스피 종합지수 지금 1%대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 종합지수도 1.25%까지 하락폭을 조금 넓혔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 FOMC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외에 또 짚어봐야 될 지표들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먼저 금리 얘기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예상하고 계시나요? 시장은 0.75에다가 일단은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지금 이제 0.75%가 이제 대세이긴 한데 네, 밤사이에 스웨덴 중앙은행 릭스뱅크에서 100bp를 올려버렸죠. 그렇죠. 이게 그래도 스웨덴 중앙은행은 그래도 중앙은행 가운데에는 역사적으로는 제일 오래된 그런 상황이고 실제 또 무슨 예측은 금리가 아닌 레포 금리, 우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나 다를 바 없는 이걸 갖다가 마이너스까지도 실제로 한번 끌고 갔던 그런 스웨덴 중앙은행인데 조금 시사하는 바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아직까지 1%포인트 정도의 100bp 인상 가능성도 이제 두고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이 슬라이드부터 보시죠. 네네. 어제가 아닌 이틀 전에 말이죠. 닉 티메라우스 이 기자는 지금 연준 출입 기자로서 항상 파월의 기자회견 때 첫 번째 질문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우리한테 또 유명해졌던 것은 지난 6월 FOMC 이틀 전에 금리 결정 이틀 전인 월요일 날 기사에 네네. 그때 다들 50bp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75bp 할 것 같다라고 해서 네. 그 침묵 기간 중에 그리고 실제 또 75bp가 됐고요. 그리고 월스트저널은 예전부터 연준이 시장과의 어떤 소통을 함에 있어서 이용하는 것 창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제목이 재밌죠. 닉 티메라우스의 월스트리트 트위터에 자기가 이거 기사 올렸다고 한 걸 그거 했습니다만 제롬 파월의 인플레이션 조련사는 폴 볼커란 얘기예요.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진을 사진도 재밌습니다. 뒤에 예. 그 폴 볼커가 뒤에 영혼처럼 오른쪽에 폴 볼커가 있고 왼쪽에 버냉키가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제롬 파월의 이 사진에 더 주목합니다. 네. 항상 이 주요 매체들의 사진을 통한 메시지가 있는데요. 굉장히 좀 뭔가 할 말이 많은 사람 같지 않습니까? 앙다문 입술이나 이런 것들이. 네네. 어쨌거나 지난달 8월달 잭슨홀 연설을 앞두고 닉 티메라우스의 기사는 그래요. 시장은 랠리를 펼치고 있었는데 소위 말하는 연준 피벗, 페드 피벗해서 좀 긴축 강도를 낮출 거야 하는. 그런데 연준은 거기에 대해서 시장이 연준 애들 잘못 읽고 있다고 생각했고 요게 이제 이 티메라우스 기자만 쓸 수 있는 그런 기사죠. 사실 잭슨홀 연설에서 애초에 준비되어서 올라왔던 연설문을 파월은 폐기하고 굉장히 짧게 단호하게 했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과 싸우는 대가로 리세션도 감수하겠다고. 제가 기억나는 그 단어는 페인, 고통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네. 가게도 기업도. 그런데 시장은 연준의 새로운 태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느렸다 이 말이에요. 왜? 지난 수년 동안 연준이 해왔던 행동과 좀 너무 다른다. 지난 수년 동안 해왔던 이게 뭐냐 하면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봤던 것은 조금이라도 시장이 흔들린다 싶으면은 트럼프 대통령 때도 그랬고 연준이 그냥 나와가지고 우리 금리 다시 내려줄게 양적 완화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양적 완화로 부르지 마. 그래서 not QE라고 불러줘. 뭐 이런 소리를 했던 그런 거. 최근 한 10수년 동안 이제 어느 정도 머리가 굵고 이제 시장이란 것에 한번 발을 들인 사람들 눈에는 이거는 조금만 견디면 다 올라가더라, 우상향이더라 하는 이런 어떤 인식만 주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리고 네네. 그때마다 그때마다 연준이 도와주더라. 그래서 페드 풋, 버냉키 풋, 옐런 풋, 파월 풋 이런 것까지도 시황을 통해서 들었던 상황이고 이제 그야말로 시장에서 한 30-40년 오래 있었다는 분들은 대화를 해보면은 다들 느낌이 쎄하다고 합니다. 쎄하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S&P 500은 이틀 전에 살펴봤던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3,900포인트가 무너졌다는 것은 일단 안 좋은 겁니다. 네. 안 좋은데 그다음에 지금 여기서 조금 이거는 당장 이렇게 급락으로 치닫는다는 그런 얘기보다는 좀 길게 봤을 때 이 S&P 500 지수는 좀 멀리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조정이 얼마일까를 찍었습니다만 지금 이 피보나치의 의미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돈 풀고 금리 낮추고 해서 세상 모든 문제점을 덮어왔던 이 시절에 대한 되돌림. 이런 각도와 이런 속도로 부풀렀던 연준의 대차 대조표를 줄여나가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과연 이 조정이 얼마나 깊어질 수 있을까를 갖다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네네. 마찬가지 우리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2380포인트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이 레벨이 무너졌으면 쉽지 않은 장이라고 보셔야 되겠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뭐 아까 월간 차트에서 2008년부터 그거는 우리한테 너무 가혹하네요. 그냥 이 정도는 보시죠. 아직은 저가 매수가 좀 불편해 보입니다. 우리는 하다못해 이 코로나 때의 랠리에 대해서 시장이 기어이 보고 나서 돌아야 할 레벨, 이 61.8% 정도까지의 조정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아직은 저가 매수는 불편합니다. 투자자, 우리 개인 투자 여러분들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시장에 우리 한국 증시를 버텨주는 네. 버팀목이십니다. 그런 말씀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왜 여러분들이 총알바지가 되셔야 합니까? 냉정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근데 오늘도 이제 개인들은 3,200억 원 정도 코스피에서 사주고 있는데요. 사졌겠죠. 밑에 깔아놨다가. 네. 예. 사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네. 결국엔 파는 걸 누군가는 받아야 되는 구조이기 때문이죠. 아무튼 오늘 저녁에 나올 FMC 회의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고 시장의 주요 지표까지 좀 점검해 주셨는데 네. 환율은 그러면 엊그제도 말씀을 주셨는데 네. 만약에 FMC가 0.75%포인트 올리게 되면 1,400원 넘어선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지금 이제 모든 뭐 우리 원화뿐만이 아니라 네. 유로, 엔, 뭐 파운드 할 것 같이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 이른바 환투기 세력들이 달러 강세 쪽으로 베팅은 충분히 해두었습니다. 해둔 상황 하에서 그게 이제 달러 인덱스로는 110 정도로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게 과연 FMC에서 75가 됐든 뭐가 됐든 문제는 관건은 이건데요. 지금 1년 전 대비 이 점도표에 한 번씩 1년 전에 찍었던 중간값이 지금 여기까지 와 있는 게 지난 6월이었는데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에 따라서 이제 조금 달라지겠죠.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어쨌거나 우리도 지금 무역 적자가 20일까지 41억 달러라 그러고 자, 이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오. 독일의 생산자 물가가 전년비 45.8%입니다. 이거 1970년부터 살피고 있습니다. 이게 전월비 한 달 사이에 7.9%가 올랐습니다. 우리가 네. 지금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가 매수는 좀 천천히 생각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좀 추가 조정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장의 변곡점에 와 있으니까 섣불리 저가 매수에서는 나서지 말자라는 게 우리 이지훈 소장님의 의견이십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